다음은 교통위원회 소속 송중기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생한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 제1선거구 출신으로 교통위원회에서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소속 성준기입니다. 오늘 시정 질문에 앞서 이번 속초 고성 일대 산불로 소중한 삶의 터전을 잃고 절망에 빠져 계실 해당 지역 주민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속한 재해 복구와 지원으로 하루빨리 어려움에서 벗어나시길 기원합니다. 서울시는 이번 화재에 소방 차량과 헬기, 수백 명의 소방관을 현장에 보내 진화를 적극 도왔다고 합니다. 또한 피해 지역 주민들을 위해 속초 소재의 서울시 공무원 연수원을 수련원을 개방하고 SH공사가 주택과 건물의 복구를 지원토록 조치했으며 1만 7천여 명의 서울시 공무원들이 십시일반 성금을 모아서 피해 지역을 돕겠다는 언론 보도를 보고 본 의원은 가슴 한쪽이 더없이 따뜻해짐을 느꼈습니다. 신속하고 과감한 결정으로 복구에 큰 도움을 주신 박원순 시장님, 공감과 상생의 정신을 실천하고 있는 서울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 위험을 무릅쓰고 살신성인의 자세로 기꺼이 화마 앞으로 다가간 소방대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시정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순 시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김생한 부위원장님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혹시 강남 1970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영화 속에 나타난 개발 시기의 강남 모습과 2019년 오늘날 강남의 모습은 그야말로 상전벽해입니다. 강남은 1960년대까지만 해도 서울 도심에 채소와 과일을 공급하는 전형적인 농촌이었습니다. 소를 이용해서 쟁기를 갈고 있는 농부의 모습이 너무 평온한 농촌으로 느껴집니다. 1966년 영동지구 토지구획 정리 사업이 시작되면서 강남은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1967년 경부고속도로와 제3한강교 건설, 1976년에는 경기고를 시작으로 이른바 강북 명문고들이 강남으로 대거 이전하면서 형성된 강남 8학군 열풍 등은 강남을 폭발적인 성공을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난 지금 강남은 여전히 대한민국의 부의 상징이자 첨단 산업과 글로벌 문화의 리더로 명성에 빛나지만 한편으로는 균형 발전의 역차별, 노후되고 정체된 주거 환경, 일방적인 매도와 비난, 개발과 복지 소외로 보이지 않는 고통을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 중심에 압구정 현대아파트도 다르지 않습니다. 1976년 6월 첫 입주를 시작으로 1987년까지 14차례에 걸쳐서 모두 6,148가구가 입주한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한때 새로운 도시개발 이익으로 만들어진 신흥 부유층의 고급 주거지, 그리고 일명 강남 문화의 상징이었으나 43년이 지난 지금 그저 낡고 위험한 아파트일 뿐입니다. 주차는 현대아파트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지하 주차장이 없는 현대아파트는 매일 주차 전쟁입니다. 주차할 공간을 찾지 못한 차들이 도로를 점령하고 이중, 삼중 주차는 이제 예산일이 아닙니다. 단순히 주차 공간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지상을 이용하는 입주민들의 안전도 큰 위험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2012년 현대아파트에서 발생한 당시 화재 모습입니다. 11층에서 발생한 화재는 다행히도 크게 번지지 않고 30분 만에 진화되었습니다만 화재 진압 당시 소방차와 구급차 진입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당시 화재 현장 조사에서는 주차 차량 이동 주차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임이라고 문제점을 크게 지적한 바 있습니다. 만약에 한밤중에 긴급 환자가 발생하면 어느 텀으로 구급차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느 집에 불이라도 나면 소방차는 어떻게 진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민들은 비상화재나 응급조치, 응급상황 발생 시에 골든타임을 놓칠까 봐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게 오늘날 현실입니다. 이번 속초 산불이 내구 연한을 늘린 노후 전선이 단전되어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합니다. 노후된 전기시설로 잦은 정전에 시달리는 우리 압구정 현대아파트 주민들에게 속초 화재는 그저 남의 일로만 생각되지 않습니다. 2018년 3월 국토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발표 내용을 보면 20%였던 구조 안전성을 50%로 상향 조정하고 주거 환경 가중치는 40%에서 15%로 건축 마감 상태와 설비 노후 상태는 30%에서 25%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정부의 이런 발표, 노후된 주거 환경으로 저하된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기존의 재건축 사업 목표는 희석시키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니 아무리 열악한 환경이라도 무너지지 않으면 그냥 살라는 얘기나 다름이 없습니다. 무책임한 메시지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소방활동의 어려움, 주차장 부족에 따른 생활 불편 등을 감안하여 소방활동의 용이성, 세대당 주차 대수에 대한 가중치를 확대 조정한 점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주차 문제가 입주민 간 갈등을 유발하고 공동체를 저해하고 나아가 소방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국토부에서 인정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주차 문제뿐만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주민이 직접 촬영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중앙 수도관이 노후되어 수도물을 틀면 한동안 저렇게 붉은 물이 나옵니다. 저 물로 마시기는커녕 설거지도 빨래도 할 수 없습니다. 정수 필터를 설치해도 한 달 채 사용하지 못하고 다시 교체해야 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한 번은 수압이 너무 낮고 녹물이 심해서 중앙 배관을 교체했더니 개별 세대로 가는 가지 배관들이 터진 일도 있습니다. 중앙 배관의 수압이 정상화되자 낮은 개별 세대 배관이 정상 수압을 견디지 못해 웃지 못할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배수관의 노후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낡은 배수관으로 인해 잘 빠지지도 않고 곳곳에서 터지거나 갈라져
아랫집에 누수가 발생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외벽과 옥상의 틈에서 빗물이 스며드는 것도 일상입니다. 주민 4명이 모이면 그 중에 1명은 비가 새서 집에 도배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자조적인 농담이 그저 씁쓸합니다. 박원순 시장님을 바른대로 모시겠습니다. 시장님, 한 2년 만에 시장 질문에서 다시 만나는 것 같습니다. 뭐 평소에 자주 뵙는데요. 네. 오늘 제가 오랜만에 시정 질문을 하면서 지난 2016년 11월 25일 때 시장님에게 심도 있게 질의한 내용을 유감스럽게도 다시 이 자리에 같은 내용으로 시정 질문을 하게 돼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 시정 질문 내용은 정말 우리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게 자꾸 움직이네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강남이 일이 아닌 서울시 전체의 일로 공감대를 조성하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님, 현행법에서는 91년 이후에 준공한 아파트 재건축 연한이 30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또 81년 이전에 지은 아파트는 재건축 연한을 20년으로 하고 있죠. 네. 76년에 준공된 현대 아파트는 금년에 43년째 됩니다. 그러니까 재건축 연한을 20년 두 번 지나고 3년이 더 지났습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 오늘 지구단위 계획을 발표하고 확정고시하고 추진위에서 진행하더라도, 아무리 빨리 진행하더라도 10년 안에, 10년은 걸릴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진행돼도 53년 된다는 걸 공감하면서 다음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아파트는 이제 구조 안정 면에서도, 또 주거 환경 가중치 면에서도, 노후 시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차 문제에 있어서도 재건축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뭐 이미 아까 보여주신 그런 상황이나 경과 연수로 보면 아무튼 예, 저는 그렇게 주민들의 이 뭐 요구가 저는 틀린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40분 분량으로 시정 질문 준비를 해왔지만 제 질문 꼭지는 2가지입니다. 압구정 재건축 문제와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KTX 노선 배제 문제. 제가 특별한 걸 질의하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사안을 들고 와서 시장님이나 관계 공무원한테 새로운 걸 제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잘 아시고, 또 이 시정대 발언대에 서시기 전까지도 충분히 관계 공무원하고 검토하고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0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 시정 질문 중에 시장님께서 제가 원하는 답변, 긍정적인 답변을 주시면 제가 더 이상 질의할 이유도 없고 질의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제가 이 현황을 잠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서울시는 그 한강 개발 계획의 하나로 압구정 일대를 전략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시가 요구하는 그 일정 규모의 땅 25.5%를 기부 체납하면 최저 40층에서 최고 50층 재건축을 허용하고 한강 수변에 문화공원 및 친수 공간을 조성하고 주민 편의를 위한 커뮤니티 가로를 조성하는 등 압구정 전략 정비 구역을 친환경 주거 단지로 조성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 10월 서울시는 일방적으로 정비 기본 계획을
지구 단위 계획으로 변경했습니다. 당시 제 시정 질문을 기억하시겠지만 이 문제도 정비 계획 기본 계획에서 지구 단위 계획으로 변경되는 내용을 해당 지역 주민은 말할 것도 없고 강남구청 공무원들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고 그 다음 날 알게 된 겁니다. 심지어는 본 의원이 언론에 발표되기 전날 관계 공무원과 면담을 하고 있는 동안도 이 문제를 쉬쉬하고 본 의원과 지역 주민께 말해주지 않았던 점, 지금 생각해도 분하고 억울합니다. 주민을 어떻게 알고 주민을 깜깜이로 속여서 행정을 하려고 하는 서울시 행정을 저는 지금도 원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의도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일을 확인하고 아직까지도 압구정 재건축 지구 단위 계획 확정고시조차 되지 않고 2년 반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자, 주민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계획을 일방적으로 공포한 서울시 형태가 참 놀랍기도 하지만 서울시는 2016년 11월 지구 단위 계획안 주민 설명회 이후에 2017년 5월에 개최된 제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처음 상정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7월 12일에 11월 22일 열린 제15차, 제1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해서 보류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까지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시장님 2017년 18차 도시공동건축위원회 이후에 오늘까지 총 몇 번의 회의가 개최됐는지 아시겠습니까? 잘 모르실 겁니다. 2017년에 2번 개최되었고 2018년 한 해에는 19차례에 걸쳐서 도시건축위원회가 개최됐는데 83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동안 43년이 지난 압구정 현대아파트 본 의원이 2016년 간절한 마음으로 시정 질의한 내용을 단 한 번도 상정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저를 동반해서 또는 우리 지역 시민들께서 여러 채널로 시장님을 면담하고 부시장님, 국장 면담을 요청해서 시장님 면담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부시장, 국장님 면담을 여러 번 통해서 타 재건축 단지처럼 지금도 시의회 입구에 재건축 관련해서 집회하고 깽가리 치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우리 압구정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깽가리 칠 줄 모르고 데모할 줄 몰라서 점잖게 있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서울시 행정을 이해하고 신뢰하고 순리대로 정부 기조에 맞춰 사는 부동산 정책 기다림의 필요가 있다. 기다릴 필요가 있다.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아시겠지만 물론 국토부에서 부동산 정책 억제를 위해서 많은 정책을 피고 그 속에서 서울시도 정부 기조에 맞춰서 같이 가야 된다는 것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반 동안 한 번도 상정하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우리 주민은 무엇 때문에 상정이 안 되고 있는지 향후에 어떻게 되는지 깜깜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관계 공무원, 실제 해당 과장, 국장님도 말을 아끼고 있고 오히려 간접적으로 지인을 통해서 서울시가 부동산 정책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어떻다고 하더라 이렇게 알고 있는데 주민의 사유재산권을 이런 철저하게 이렇게 규제받고 주민의 사유재산권을 행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피해를 봐도 되겠습니까? 시장님 한 말씀. 예, 그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이 되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런데 이제 우선 여기가 워낙 또 중요한 곳이고
굉장히 거의 신도시 하나에 버금가는 이런 굉장히 광대한 면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2017년 11월 그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에서 보류된 이후에 아마 이 강남구와의 협의체도 구성했고 또 그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에서 지적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그동안 쭉 협의를 해왔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주민 대표 면담도 20회 이상 했다 그러고 또 강남구와도 한 5회 정도의 공식 협의체 회의도 했고 그런 건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말씀하신 것 같이 어차피 이게 오랜 시간이 이제 걸리는 거니까 아니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제가 2016년 시정 질의할 때도 정비 계획이 다 나와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지구 단위 계획으로 변경하고 그 이후에 그때도 4년을 넘게 기다렸고 그 이후에 오늘까지 또 기다렸는데 얼마나 더 인내하고 기다려야지 시민들이 사유재산권을 이렇게 무너져가고 쓰러져가는 집에서 시민의 사유재산권을 시민의 의도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까? 정부 기조나 국토부 정책에 맞춰서 부동산 규제를 하고 있고 이런 문제 때문에 재건축이 일시적으로 재건축을 전개하기는 어렵다라는 입장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기다리고 정부의 이런 발표나 시에서 언제까지 기다려야지 우리가 그 답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송중기 의원님이 그렇게 합리적으로 말씀하시니까 네. 저도 참 대답하기가 오히려 더 어려우시네요. 아니 저가 합리적인 게 아니라 우리 현대 아파트 주민들이 사실 합리적입니다. 그러니까. 시장님 아셔야 될 것이 정말로 저희 지역 주민들도 타 지역처럼 제가 타 지역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런 간절함이 없어서 이렇게 서울시 행정을 가능한 협조할 부분에 협조하고 또 요청할 부분에 요청하고 이러고 있는데 그러나 서로 그런 신뢰 속에서 민간 관계에 어떤 협치가 이루어지고 뭔가 발전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관계 공무원들도 언제쯤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그 언지조차 주지 않으니 시장님 오늘 이 시정 질문에서 저희 지역 주민들이 나와 계십니다. 제가 50정을 올려달라 어떻게 이런 요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는 왜 35층을 규제하느냐, 왜 공원을 시장님 마음대로 이렇게 결정하느냐 시장에서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했지만 지금 그런 게 아니라 이걸 지구 단위 계획안을 확정고시 해달라는 이게 하나인데 이 시민들 앞에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아니 그러니까 이걸 시장이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 거는 잘 아시잖아요. 아까 도시건축 공동위원회라든지 도시계획위원회가 또 많은 고려를 해서 결정하는 것은 사실인데, 근데 이제 또 동시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주민들의 이 어쨌든 노후화의 아파트 노후화에 따른 고통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가능하면 이걸 저희들이 일부러 그런 주민들의 고통을 야기할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나름 이렇게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이게 큰 그런 단지여서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서로 충분히 저는 소통하고 협력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43년이 지났기 때문에 시장님 재고의 여지 없이 재건축이 시급하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아까 저렇게도 대답도 하고 알고 계시고 또 지난 여름에는 우리 시장님께서 작년 여름이죠. 우리 강북의 뜨거운 그 옥탑방에서 민생 체험을 하시면서 그 시민들의 애환을 이렇게 몸소 체험하고 또 그 지역의 현안이 뭔지를 보고 실제 느끼고 하는 걸 높이 평가합니다. 혹시 올 여름에는 현대 아파트 아까 주차난
배관, 누수 생기는 저런 아파트에서 한번 삶의 체험 경험을 한번 해보실 생각이 없습니까? 저는 이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에서 한 거의 10년을 살았어요. 10년 살은 게 아니라 지금 이런 현장에서 한번 체험해 보실 문제가 없냐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주 오래되진 않았죠. 시장님 아파트에서 제가 혹시 농물 여러 한번 가지 드셔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주민들 뭐 네. 상황은 제가 이미 그러니까 뭐 저희들이 정말 우리 압구정 주민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농물을 마시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시장님도 뭐 압구정 현대 아파트 사셨고 내용을 잘 알고 계시지만 그 정말로 환상적인 도시에서 오늘날 현대 아파트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도시로 바뀌면서 이 서울시 의회에서도 툭하면 강남북 균형 발전, 역차별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본 의원이 4년차, 5년차 서울시 의원 하면서 느낀 것은 그 역차별이라는 단어는 오히려 강남 역차별이 훨씬 더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학교, 교육 환경은 말할 것도 없고 주거 환경 면에서도 그런데 시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역차별이 뭐 아마 저기 강남에 뭐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다 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뭐 객관적으로 서울시의 이 아까 강남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또 서울시가 얼마나 집중해서 강남을 개발하는데 총력을 다했습니까? 그래서 그게 아직도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남아 있는 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이 또 강남이라도 꼭 같은 다 아니 강남이 시장님 아니고 뭐가 기울어져 있는 운동장으로 남아 있는 게 사실입니까? 여러 가지 뭐 그건 그럼 구청에서 한번 예를 들어 보십시오. 어떤 면에서 강남이 예컨대 기울어져 있습니까? 세금을 거두는 그 세금을 걷어서 재정 강남이 격차. 세금 걷어서 강남이 씁니까? 서울시하고 나눠 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그렇기는 하지만 여전히 재정 격차는 있죠. 그런 객관적 지표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재정 격차가 있는 게 강남 구민 책임입니까? 그게? 언제 책임이 있다고 말씀드렸나요? 아니 제 그걸 뒷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아니 그래서 그렇지만 그렇게 객관적 차이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도 다 상황이 다르고 저는 늘 그런 얘기 해왔습니다만은 열 손가락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이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한양 아파트 제가 한 10년 살았고 뭐 눈에도 다 선한 그런 곳인데 근데 뭐 그런 격차나 차별을 가능하면 서로 이 균형을 맞춰서 서울을 개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뭐 저는 확실히 갖고 있고 뭐 그런 것이 일부러 이 압구정동 이 일대에 노후된 아파트를 그대로 뭐 둬야 된다든지 노출된다든지 뭐 이런 생각이 추호도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주민들의 그런 고통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고 네. 그동안 뭐 우리 성준기 의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하셨는데 뭐 저희들이 나름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좀 더 소통하고 그래서 합리적 대안을 빨리 만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시장님 뭐 긍정적인 답변 같이 들리긴 하나 제가 시정 질문을 할 때마다 느끼는 게 참 두리뭉실하게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때도 그 답변을 듣고 2년 반을 기다렸는데 아직도 제 걸음 자리고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압구정 재건축 관련해서 다음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훨씬 더 강도 있고 억울해하는 주민을 위해서 제가 시정 질의하는 대변자로서 더 준비하고 좀 강도 있게 질의를 할 생각을 했습니다만 뒤에 방청하고 계신 저희 주민께서 그동안에 굉장히 합리적으로 또 서울시 행정을 이해하고 우리 강남 주민은 좀 다르게 어프로치 한다라는 그 주민의 생각을 제가 전달받았기 때문에 제가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예. 지금 우리 현대아파트는 추진준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주거환경정비법상의 그 추진위원회에서 법적 업무
그를 해야 되는데 이제 설계 업체를 정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구 단위 계획 확정 고시가 안 되면 주민 간의 갈등, 추진위원회에서 아무것도 신뢰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구청에서는 막 이런 문제를 추진위 활동을 먼저 승인하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휴먼 그 추진위원회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뭐 지금까지 기다렸으니까 더 기다려야 되겠지만 주민들 앞에서 시장님 앞으로 국토부라든지 서울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얼만큼 기다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기다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당장 시급한 문제를 얼마나 더 기다리고 해야 될지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예, 저는 우선 우리 송중기 의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주민들이 얼마든지 와서 데모도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겠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서울시와 함께 서로 신뢰를 가지고 풀어가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정말 좋은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진정성 있게 우선 받아들이고 싶고요.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여러 가지 또 복잡한 문제가 있는 건 다 잘 또 이해도 해주시고 계시고. 근데 부동산 정책도 지금 집값도 많이 안정돼 있지 않습니까? 집값이 더 떨어지길 기대하고. 네, 그러고 지금 있는 뭐 건가요? 그런 점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잘못하면요, 네. 내일 신문에 그냥 아니 엄청 크게 나오는 거 그러니까요. 다 잘 그만큼 아시잖아요. 정부 정책에 맞춰서 협조하고 시민들이 그 고통을 감수했으면 된 거죠. 얼마만큼 그 대책 없는 이런 정부 정책에 맞춰서 기다려야 됩니까? 지금 뭐 실제 부동산 안정이 충분히 이루어졌다 이렇게 아직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쨌든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하더라도 시간이 한참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걸 뭐 그렇다고 또 영원히 늦출 수 있는 게 아니고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그 잠실 5단지 때도 그랬고 사실은 이게 굉장히 큰 지역이고 이게 잘 재건축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정말 이것은 서울의 아주 얼굴을 바꾸는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방적으로 서둘러서 지금과 같은 아까 이 강남이 개발되던 시대와 같이 그렇게 난개발 비슷하게 그리고 정말 성냥갑 같은 아파트를 짓는 게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규모로 따지면 하나의 신도시가 거의 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뭐 이런 일이라면 정말로 깊은 연구와 또 충분한 이런 어떤 교감과 이런 준비를 저는 거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또다시 이 문제를 제기해 주셨기 때문에 한번 우리 서울시 직원들과 함께 시장님 네. 지난번 시정 질의할 때 제가 강남 주민이 박 시장님한테 투표한 게 40%가 넘었다고 말씀하니까 아직 50%는 안 넘었다고 좀 아쉬워했는데 50%안 넘어서 아직까지 50% 기다리고 있습니까? 저는 제가 지난번에 40 몇 프로 받고 당선된 거 아시죠? 압구정동 청남동의 시의원이. 근데 이번에 얼마나 많이 표를 받으셨습니까? 근데 너무 그 과욕을 부리지 마시고 이 정도면 강남 주민을 역차별이라고 생각하고 이러지 마시고 균형 발전이 말 그대로 균형 발전이라는 마인드로 시장님부터 생각을 좀 바꿔주셔야 됩니다. 저는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심지어 저를 찍어주지 않은 분들도 서울 시민이시죠. 제가 보호하고 또 제가 이 일을 해야 될 그런 시민들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오해시고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 성중기 의원님 또 주민들과 좀 더 소통하고 좀 더 좋은 방안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질문을 원래 조금 쉬셨다가 제가 영상을 보여드리고 다시 하려고 했는데 6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괜찮습니다. 다음은 그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관련한 질문입니다. 서울시가 코엑스에서 잠실 운동장 일대 종합발전 계획을 발표하고 그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2014년 4월 1일 날 서울시가 코엑스에서 잠실 운동장 일대 종합발전 계획을 통해서 국제 업무, 마이스, 스포츠,
문화 엔터테인먼트 기능을 수행하는 국제 교류 복합 지구를 조성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국내 최대 업무 집적지이고 강남에 국제 기능을 불어넣어 글로벌 비즈니스 동북아 거점으로 육성하고 국제 회의 개최 건수 세계 5위 도시의 위상에 걸맞는 인프라를 확충해서 도시명 마이스 복합 단지로 키우겠다고 했습니다. 이 일대에 국가계획 등으로 KTX, GTX, 광역급행철도 등 광역철도와 경전철 위례 신사선 등이 추진 중에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기억나시죠? 네. 2년 뒤에 2016년 5월에는 서울시는 다시 한국판 라데팡스 국제교류 복합지구의 핵심 인프라 등의 표현을 써가면서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 기본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2호선 삼성역에서 9호선 봉원사역까지 지하 6층 연면적 약 16만 제곱미터 규모의 복합환승센터에 통합철도 역사, 버스환승센터, 도심공항터미널, 주차장, 상업, 공공문화시설 등을 조성하겠다라는 것이 주요 골자였습니다. 특히 철도는 삼성 동탄 광역급행철도, KTX 동북부 연장, GTX-A와 C 광역급행철도, 위례 신사선 등을 경유하는 6개 노선 역사가 통합 건설된다라고 단언했습니다. 영동대로 환승센터에 이제 KTX 배제를 앞두고 이후에 우리 강남 주민들이 너무 깜짝 놀라고 강남구청 공무원들도 놀란 것이 2017년 국제 설계 공모를 통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랑스 건축가 도미니코 페루의 라이트웍이라는 주제를 라이트웍을 선정하고 2018년에는 정림 컨소시엄의 기본 설계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무려 라이트웍 용역 비용이 180억 원이고 해당 용역은 2027년에 완료 예정이었습니다. 이미 이제 완료가 돼 있겠죠. 그런데 완료 용역 시점을 바로 코앞에 두고 지난 2월 1일 국토부가 돌연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에서 GTX 노선을 우선 배제하겠다고 서울시에 통보를 합니다. 공문 받으신 적 있죠? 네. 혹시 그 공문을 기다렸습니까? 시장님? 뭐 이게 공문의 문제라기보다는 뭐 국토부와 서울시는 늘 이렇게 긴밀하게 서로 협력하고 있기 때문에요. 뭐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공유를 하고 있었죠. 네. 아니, 제가 왜 기다렸냐고 물어보냐면요. 제가 그 공문을 보니까 저 공문 좀 비춰주시겠어요? 공문 내용을 보니까 서울시가 저런 공문을 받으면 박원순 시장님 지난번 SRT 개발할 때 수서역 시장님 SRT 인허가 그 국토부가 개발할 때 인허가권자가 서울시죠. 네. 허가권자가. 그럴 때 그 KTX 급행철도를 삼성역까지 끌고 와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계셨죠. 그렇죠. 그 당시에. 네, 네. 그때 국토부와 협의할 때 삼성역에서 수서역에서 삼성역까지 연장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계시고 광매 공무원들과 협의도 하고 협약서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갑자기 국토부에서 용역 180억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용역 결과가 나온 시점 하루아침에 이런 공문 하나 딸랑 보내서 배제하라고 요청을 하는데 서울시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하셨습니까? 우리는 어떤 대응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 뭐 국토부가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뭐 전혀 무슨 물론 공식적으로 공문으로는 처리하지만 네. 사전에 이런저런 뭐 이 논의를 하게 마련이죠. 근데 이제 사실은 KTX하고 저게 GTX가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국토부가 저런 결정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문 시간이 1분 오늘 시장님 시간 너무 쓰셨어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동대로 지하복합화 6층은
BC 분석 말씀하셨는데 GTX-C와 의정부 연결하는 BC 분석을 말씀해. BC 분석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그 의정부까지의 BC 분석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유라시아 철도를 개통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 편익 계산을 해야 된다. 그걸 넣어서 계산하면 그건 훨씬 더 BC 분석을 이렇게 현재의 BC 분석은 굉장히 근시안적이다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지금 4층을 줄여가지고 뚜껑을 덮으면 나중에 다시 할 경우에는 전문가에 의하면 약 3조 원이 더 든답니다. 지금 2천억 정도가 절약된다는데 시장님 2천억 절약해서 어디 쓰실 때 있으신 거 아니잖아요. 지금 부산 사례도 있지만 당장 연결을 안 하더라도 연결하고 플랫폼은 만들어야 된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인데 시장님 생각 정리하시고 마무리하시죠. 예, 이거 좀 켜주시면 좋겠네요. 이것도 꺼졌는데. 저도 꺼졌어요. 예,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마이크를 넣어주시면 좋겠고요. 말씀하신 이게 고속철도라서 사실 국토부의 전적인 권한이 있긴 합니다. 근데 말씀하신 거 고려해서 제가 사실은 설계에 반영하더라도 나중에 우리가 통일 시대를 맞이해서라도 할 수 있게 최소한의 뭐라고 합니까, 비용이 들어가도록 뭐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면서 설계해라. 뭐 이렇게 제가 얘기는 해놨고, 이게 말씀. 제 생각하고 같은 거죠. 예, 그럼요. 저는 서울시는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어차피 이건 전적으로 국토부의 권한이고, 그래서 나중에 이 부분이 약간 줄어들긴 해요. 그렇지만 뭐 여전히 엄청난 프로젝트라서 요거는 뭐 크게 지연되지 않게 저희들이 잘 추진해서 아까 마이스 분야에 우리가 세계 압도적 1위가 될 수 있도록 이 지역을 잘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 초과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송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